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김영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을 학습을 지도하고 지원하실 때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습 부진한 그 내용들을 지도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학생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부모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 상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 학생이나 학부모와 학습 상담을 할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지, 특히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생님들께 학습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는 참 송구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협소하게 국한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협소한 개념이 아니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시험에 나와서 잘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학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학교라는 이 교육 체제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는 과정, 그 다음에 알기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열심히 숙달해서 몸에 익히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다 학습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을 할 때에는 이러한 넓은 개념의 학습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할 텐데요. 단순히 학교에서 점수 잘 받는 것이 아닌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유쾌한 경험을 갖고 즐겁게 학습에 임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이 학습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 상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상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면, 상담은 내담자가 직면한 또는 곧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내담자, 학생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과 현실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와 원함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좁히고자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함과 현실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성적을 받고 싶은데 현재 수준이 낮다면 그 낮은 상태로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라고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당면한 상황에 급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컨닝이라도 해서 문제를 점수를 잘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어디까지나 이 상담의 주인공은 내담자, 학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선생님은 조력자로서 돕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학습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학생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를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첫째는 학생이 공부와 관련돼서 자기가 더 성장하고 싶다고 하는 자기 내면의 원함, 원트를 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히 공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고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그런 원함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도하다 보면 그러한 성장하고 싶은 욕구,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를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있는 거를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을 푸근하게 보듬어 주셔서
있죠. 자기가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어서 감히 창피해서 내가 이걸 원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원함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첫 번째 학습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너는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원함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과 잠재력이 학생의 내면에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보시고 발견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학습 상담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제 꿈도 가졌고 목표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가 남아있죠. 학습 상담이라고 하는 건 좋아 좋아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 공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이 거기에 적합한가? 효과적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앞두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고 관찰해 보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원함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생각, 행동, 전략을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점검하시는데 이 점검은 주로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면 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나 학습을 대하는 태도들을 여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해본 그 공부를 꾸준히 새로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약속한 방법을 실천했을 때 옆에서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아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했지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거나 또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맘먹었는데 유혹에 빠져서 어느 날은 게임하느라 친구랑 노느라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한 날 그런 좌절 경험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학습 상담은 성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습 상담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 6단계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형성입니다. 사실 학습 상담에서의 첫 단계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인데요. 선생님과 학생이 친해지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주눅 들고 평가받고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내 편이구나.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게 형성되면 학습 상담의 90%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충분히 만드시고 나서 학습 상담이든 진로 상담이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상담을 하자고 하면 되게 두렵습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낙인이 찍히는 것 같고 상담실에 간다든지 수업 끝난 다음에 남아서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걸 다른 친구들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학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관계를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학생들은 말로 대화하는 것이 쉽고 잘 풀리지만 말로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랑 같이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학생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임 같은 것을 함께 하면서 이 친밀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공부를 잘 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형편없거나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 너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아이야. 나는 너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해 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학부모의 성숙을 바라는 건 아니죠. 부모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신뢰롭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시되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목표는
아이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계를 형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담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건데요. 현재 학습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에 학습 문제의 원인과 위기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관찰이나 검사 등등 여러 가지를 쓰시게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인지 능력, 학습 행동, 그 다음에 성격이나 정서, 동기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데에는 사실 개인 내적인 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은 충분히 지지적인지, 그 다음에 친구 관계는 어떠한지를 두루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표를 세울 때에는 우리가 학습 상담이다 라고 할 때의 최종적인 상담 목표는 성적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현재 상태보다 기초 학력 상태를 유지하거나 확보하거나 또는 학습 부진을 탈피하는 것, 성적이 올라가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는데, 어떤 학생은 이게 한 달 내에도 달성이 가능한 반면에 정말 이런 학습 부진이 누적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1년, 2년,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최종 목표만 달랑 두면 선생님도 학생도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변화가 되기는 하지만 성적 향상의 결과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꼭 중간 목표를 설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또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공부 방법, 공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중간 목표에 그런 내용을 담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랑 나랑 한 학기 동안 우리 계획 세워서 하루에 30분씩 공부하는 거 실천하자. 이것을 중간 목표로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말을 잘 활용하는 것 또는 무단 결석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결석 일수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간 목표가 되겠고, 중간 목표는 가시적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합의하시고 학부모나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보고할 때에도 이런 중간 목표를 함께 제시를 해야 기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상담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상담에서의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우리 꾸꾸 사이트에 있는 학습 유형 검사에서 학생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 4가지는 현재 학습 부진 학생이지만 이 아이가 동기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유형의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 학습 부진이긴 하지만 동기도 있고 통제감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적인 자원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학습 태도가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고, 이 아이가 부족한 교과목에서의 공부 시간,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습득하고 실천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 전략과 학습 방법 부분을 집중해서 지도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형의 아이들은 동기는 높지만 내 몸이 내 맘같이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죠. 부산스럽고 잘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형, 동기형의 아이들은 뭐가 강점입니까? 그렇죠. 동기 수준이 높다는 거죠. 동기가 높다는 거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다만 이 아이들한테 부족한 학습 집중 능력, 그 다음에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우리가 만족 지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쫓기보다 내가 지금 좀 참고 공부하면 한 달 뒤에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만족을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죠. 안 해본 친구들을 어떻게 키워줍니까? 그렇죠. 목표를 짧게 가지셔서 5분, 10분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5문제 풀고 일어나기와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절형의 아이들은 동기는 없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표의식도 잘 없고 하지만 시키면 참고 잘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수업 시간에 까불거나 장난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조절형의 아이로 발견이 되었다면 좀 더 주의 집중하시고 이 아이들이 학교의 의미와 이 학교와 공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유형, 행동형의 아이들은 학습 부진 학생 중에서도 동기 수준이 낮고 통제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장거리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지도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족한 학습 태도들,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중학교 1,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 단계 한 단계 좀 짚어주시면서 기초적인 부분 좀 다져가시고 좀 롱텀으로 바라보면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정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 상담에서 다뤄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목표와 그다음에 상담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학습 행동이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부분이 시간 관리인데요. 아이들이 의외로 다이어리나 계획표를 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써놓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상담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서적인 내용이나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언어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동 관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몇 분 동안 공부를 했는지 무슨 과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첩이나 또는 앱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하루하루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아이의 처음보다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좋기는 우리가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을 해서 학생의 변화 정도를 선생님도 알고 학생도 알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생이 내가 노력해서 이마만큼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내가 공부를 했구나, 문제집을 한 장씩 풀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학생의 변화 정도는 학부모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에도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 정도를 평가할 때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실 수 있는 멘트를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학생이 지금 열심히 한 부분을 인정해야겠죠. 애 많이 썼네요. 성적이 오른 부분, 행동이 변화된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라는 부분을 점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그 변화의 공로를 학생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네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네가 이렇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였구나 라는 부분을 학생 스스로 뿌듯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밖에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놓아두었는데요. 학생이 스스로 변화 정도를 캐치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시고, 만약에 내가 쭉 잘하다가도 어느 날 잘 목표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음으로써 다음에 똑같은 어떤 걸림돌이나 갈등이 있을 때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에는 학부모 자신이 대화를 할 때의 목표를 세웠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라고 한 그 목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또 변화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만이 아니라 때로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에는 그 연계 사업에 지금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소위 이제 출결 사항이죠. 그 다음에 그 사항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상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습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당초 세웠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러지 못하고 도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학생이 더 이상 학습 상담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도중에 방학이 됐거나 뭐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더라도 그냥 어버버 하고 끝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만 5번 또는 뭐 10번 만났다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채 못한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꼭 점검하고 학생과 같이 정리하고 얘기 나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굉장히 밀착되어서 애착을 형성한 학생이라면 상담을 마무리할 때 되게 두렵고 이제 상담 안 하면서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선생님께서 너 잘할 거야. 그동안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다 네가 이렇게 해서 극복했잖니? 라고 이제 아이가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하지만 지내다가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다시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학습 부진의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와 상담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목표는 학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간혹 공부가 뭐 중요해요? 뭐 학교 생활 대충 하고 졸업하면 자기 할 일 찾아가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학생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물론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신다면야 상관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제가 우리 영빈이랑 같이 시간 관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이번에 목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해본 그런 행동들을 영빈이가 집에서 할 텐데 시간 관리하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으면 텔레비전 소리를 좀 줄이신다든지 아니면 하고 나왔을 때 뭐 과일 깎아주면서 칭찬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아이의 변화를 부모가 잘 호응하고 도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지지체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다문화 가정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뭐 전학을 와서 이쪽에 연고가 전혀 없다든지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하거나 또는 학교 안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과 연계를 해서 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가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이나 또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제인지를 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아이가 만약에 필리핀에서 왔다면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다든지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그 다문화의 상황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울 때 베트남에서는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와 같이 물어보면 부모님들께서는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자세에 훨씬 고마워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다문화를 지지하는,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지 체계와 지원 체계가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상담을 하실 때에는 우선 상담 전에 부모 입장에서 또 학생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부진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일에 닥친 학생이나 부모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더 친근하게 더 효과적인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관계 형성이 중요했던 것처럼 학부모와도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부모님들이 충분히 지금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이 낯설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지지체계를 연계하는 것 등등의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더 효과적으로 학습 상담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